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나선 6일, 경북에서도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동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불법, 탈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동의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올해 안에 안건을 심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7월 경북 북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인명을 구한 마을 이장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나선 6일, 경북에서도 1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파업 예고 직후부터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 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특히 급식소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경북에서는 936개 학교 중 304개 학교에서 1085명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202곳이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동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불법 탈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최근 열린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동시 상권 활성화 추진단의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을 조사해온 김세롬 의원은 추진단장의 대구 인맥 특혜 의혹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며 관할 부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행정통합동의안이 대구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합 추진 과정과 전망에 대해 이견이 나오긴 했지만 위원 6명 중 5명이 동의안에 찬성했는데요. 경북에서는 아직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이지만 양 시도 간의 속도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홍하용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날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대구시가 제시한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 등 장밋빛 전망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공론하다 생각해요. 홍 시장이 이거는 대구 경북 통합 반대합니다. 지금도 시민들이 볼 때는 역시 또 그냥 시장님과 도지사 합의했다. 이걸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시민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긴 시간 동안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날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은 12일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미 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들도 통합 지지를 선언하는 등 통합 찬성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대구와는 달리 경북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크다 보니 주민 설명회조차 주민들의 반대와 비난 속에 파행을 맞았고 안동시와 예천군은 행정통합이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통합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북도에서는 아직까지 행정통합 동의안을 상정할지 여부도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의 여파로 올해 안에 동의안을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은 시도의회가 12월 중 동의안을 채택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당장 지방의회 동의라는 관문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역 내 반대 여론뿐 아니라 비상계엄 여파로 당장 정부나 국회와의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보니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지난 7월 경북 북부 지역에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안동시와 영양군 이반면 등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봤죠. 특히나 새벽에 비 피해가 집중되면서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뻔했는데요.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들을 구해낸 용감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여전히 쓰러져 있는 전봇대와 무너진 도로의 흔적이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관측 이래 안동시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7월 8일 새벽. 전날 밤부터 쏟아진 폭우로 임동면 대곡리와 위리 일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으로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상황. 대곡 1, 2 권영길 이장은 집집마다 상황을 살피고 구조대원과 함께 주민을 업거나 손수레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차는 여 회관에 갖다 세워놓고 이장이 자기가 다 걸어 다녔지. 다니는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몸이 한계인데 그래 힘 많이 들었어요. 권 이장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대한민국 안전가족 격려 행사에서 수많은 인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 아니고 딴 사람이 이 동물을 보고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도 당연하게 나 정도 이상으로 모든 행동을 하고 솔선해서 일처리를 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 할 것이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동에 큰 비가 내렸던 날 인접한 영양군 이반면도 피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논밭이 떠내려가고 집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구한 것은 역시 같은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금왕리 유명욱 이장과 대천리 송영원 이장, 김영종 자율방재단장은 물에 잠겨 고립된 마을 어르신들을 업거나 부축해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금왕리 마을 주민인 이호국 씨도 취침 중이던 고령의 이웃을 구하기 위해 담장을 부수고 들어가 등에 업고 대피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유명욱 이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송영원 이장과 김영종 자율방재단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이호국 씨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좀 부끄럽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전부 토지 피해 있고 수해 피해 있고 지금 금방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앉으셨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뭐 마을 주민들이 그러는 거야. 마을 빛내고 영양군 빛내는 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시더라고. 그래가 참 그런 부분이 참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극한의 재난 속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발벗고 나선 이들. 하나같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부끄럽다고 말하는 시민 영웅들이 우리 곁에 있어 세상은 한층 더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 때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지붕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기톱을 든 소방대원은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냅니다. 지난달 말 내린 기습폭설로 인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신고 약 300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말에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 초입부터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최심적설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최심적설은 40cm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약간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나 이제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거예요. 기습폭설로 시작한 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화한 날씨 속에 기습 한파,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5년 경북교육의 비전을 선포하는 K-EDU25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경북교육의 정책과 미래교육 방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구과학 지식을 배우는 별 보러 가자. 현장 교사들의 따뜻하고 창의적인 교육 사례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10년 후 미래 학교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들이 풍성합니다. 도전 꿈 성취 인증 학교장 인증제를 부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와 IB형 수업 탐구 학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부스에 담아봤습니다. 학교본부 정상화 캠프입니다. 업무 정상화에 대해서 캠핑과 같이 편하게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흡연과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체험 부스를 통해서 담배의 폐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또 폐해성을 알리고 있고요. 경북교육의 다양한 성과와 미래 비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북교육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IB 교육과정 등 내년도 경북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또 IB 교육과정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 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통 해에는 우리가 교육계획 발표할 때 우리가 설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정책마다 각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존중하며 개인의 출세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과 나라, 인류를 생각하는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송군이 안동의료원, 경북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료 상담과 건강교육을 비롯해 식사 제공, 장수사진 촬영, 공예 체험, 노래 한마당 등이 운영됐습니다. 청도군이 올해 공모사업에서 37건이 선정돼 사업비 1,5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하는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평가에서 청도군은 전국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역대 최대 규모인 1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예산 가운데 국도비 비율은 63%로 군비 부담은 줄었습니다. 청도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난 2022년에는 756억 원을, 지난 2023년에는 1,37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봉화 분천 산타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12월 여행지에 뽑혔습니다. 겨울 속 동화마을을 주제로 전국 5곳이 선정된 가운데 분천 산타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한 산타 테마의 이색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